예, 월배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치다. 그러나 결과가 조금 안 좋은 면도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화면에 보는 그림은 고구려 성입니다. 봉황산 산성이라고 굉장히 험하고 높은 곳에 고구려 산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 성은 고구려 성벽이 매우 튼튼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런 성벽이 겉으로는 이렇게 있어도 안에는 이렇게 받치고 있어서 겉에 성돌이 무너져도 뒤에서 받치고 있어서 어떠한 공격도 막아낸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고구려 산성입니다. 고구려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얘기겠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나라는 도대체 왜 고구려를 공격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나라는 일단 대단한 이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나라입니다. 오른쪽 표를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뭐 구체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한 나라가 이제 서기 220년에 망했습니다. 이 한나라 하면은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이 뭔가 하면은 한나라 한무제가 우리 민족 첫 번째 국가 고조선을 멸망시켰죠. 더러운 놈이죠. 한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조조의 유비, 관우, 그 다음에 장비, 제갈량 등이 활약했던 총나라, 그리고 손권의 오나라, 이 세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이른바 무슨 시대인가 하면 그 유명한 삼국시대죠. 삼국시대인데 이 위에서 나온 진이 일단 통일을 합니다. 위초고를. 위가 먼저 이제 총나라를 먹고, 그래서 이 시대를 위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이 이제 좀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북쪽에는 오호 16국이 뭔가 하면은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는 요 동진이, 남쪽에는 이제 북쪽에는 오호 16국, 그리고 남쪽에는 동진, 요렇게 이제 분열이 또 됩니다. 이 오호 16국이 북위로 통일이 되다가 요때 이제 고구려 같으면은 장수왕식입니다. 요때 고구려는 장수왕식인데, 장수왕이 그래서 중국 북쪽이 통일이 되니까 이렇게 국내성에서 이렇게 자꾸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장수왕은 국내성에서 수도를 이렇게 평양성으로 수도를 내렸죠. 장수왕이. 이 북위가 이렇게 또 분열이 됩니다. 이런 자세한 나라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또 동진은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요 시대를 요것만 알면 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몇 년인가 하면은 이게 잠시만요. 369년입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가 369년을 이어갑니다. 369년, 369. 이 369년의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중국 수나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나라에, 589년, 여기 숫자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임업국이 현재 베트남입니다. 임업국, 북쪽으로는 돌궐, 뭐 이렇게 5만 대 점령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수나라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북아시아의 강자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위협합니다. 너가 말로 할 때 우리 밑에 들어와. 그러니까 고구려 영량왕이 웃기고 있네. 우리 고구려도 천하의 중심은 우리 고구려야 하면서 영량왕 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평강공주 바보온달 기억납니까?
아십니까? 이 평강공주가 바보온달한테 시집갔죠. 이 평강공주의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양 태왕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만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태왕, 태는 클 태자입니다. 영양왕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쉽게 고개 못 숙이하면서 이 고구려가 조양을 먼저 공격합니다. 수나라를 여기가 요하거든요. 여기가 요하, 여기가 요하입니다. 요하를 건너가 중국을 먼저 쳐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구려는 현실을 모르는 국가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지킨 우리의 멋진 나라 강대국 고구려인가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수나라를 통일한 수문제가 먼저 3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이렇게 침입합니다. 실패합니다. 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힘만 믿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를 우리 흔히 무슨 주의 국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국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수나라는 더러운 놈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수문제의 아들 수양제가 612년 몇 세기다? 이때는 이제 몇 세기입니까? 7세기네요. 7세기로 넘어왔네요. C는 7센츄리, 7세기다 이런 뜻입니다. 요렇게 10만 대군이 이렇게 비사성을 여기가 비사성인데 여기를 타고 평양으로 바로 해군이 갑니다. 그리고 탁군, 지금의 중국의 수도 북경 베이징입니다. 여기에서 113만 대군이 요동성으로 갑니다. 요하로 건너갑니다. 요하를. 예. 수양제 육군 113만 명, 해군 10만 명. 걷는 데만 해도 한 이 정도 길이가 아마 될 겁니다. 113만 명 같으면은 대단한 군대입니다. 612년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신라와 백제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참 안타까운데요. 신라는 뭘 했는가 하면은 수나라한테 가가지고 원강법사입니다. 원강법사. 스님입니다. 스님. 걸사표라는 글을 써서 여기서 글은 구걸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걸하다. 사는 군사. 수나라 우리 신라한테 군사 좀 빌리도 그럼 우리도 위에서 치고 올라갈게. 신라는 이런 짓을 합니다. 참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 이거 참 다시 한번 신라는 원강법사를 통해 걸사표를 보내 수나라에게 걸사표를 보냅니다. 걸사표가 뭐다? 구걸하다, 군사를 빌리도 우리 치고 올라간다. 신라가 이런 짓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백제는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고구려를 도와주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백제는 이 당시 무왕이라는 사람인데 역시 편지를 보냅니다. 신라 진평왕이네요. 선덕여왕의 아버지입니다. 선덕여왕 압니까? 걸사표 고구려 공격 약속했다. 그리고 백제무왕은 역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수나라 도와줄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제와 이 신라의 행동에 대해서. 같은 한민족, 고조선의 문화를 이어받은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근데 고구려가 무너지면은 신라와 백제는 무사할까요? 중국으로부터 무사할까요? 그것도 모르고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를 치라 그럽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수나라의 공격 무기는 뭐냐? 고구려의 성이 워낙 두꺼우니까 이 더러운 놈들이 이런 공격 무기를 준비합니다. 요거는 소차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정찰, 엘리베이터처럼 성 안이 우회되어 있는가 볼 수 있죠. 요거는 소차. 그리고 요거는 포차, 대포. 여기다가 돌덩어리를 심었겠죠. 돌덩어리 대포, 여기서 뒤에서 수십 명이 잡아 당겨가지고 팡 놔버리면은 돌덩어리가 팡 대포처럼 날아갑니다. 요거는 포차. 요거는 사다리, 운제.
구러문, 예, 사다리. 그 다음에는 요거는 당차, 성문을 부수는 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여기는 100만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113만 명이거든요. 해군 10만 명이고 100만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이 여기가 여동성인데 여동성에 들이닥칩니다. 아, 여러분이 여동성 성주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우리 고구려의 무기, 요거는 모든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발견되는 개마무사, 실제로 이거는 있었던 고구려의 장군들, 고구려의 무사 모습입니다. 예. 개마무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개가 갑옷 개자입니다. 갑옷. 그러니까 군인만 갑옷을 찬 게 아니라 말도 이 갑옷을 찹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갑옷은 화살도 잘 못 뚫습니다. 대단한 이 고구려의 군사 무기입니다. 군사 무기를 찬 무사. 우리는 이런 갑옷을 찬 무사를 개마무사, 개, 갑옷개, 말마. 예. 그 다음에 험준한 곳에 쌓은 산, 성. 예. 그리고 예, 튼튼한 성. 그리고 이렇게 수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은 여기 치라고 하는데 치란 무엇인가 하면은 성벽에서 톡 튀어나온 거. 요거를 치라고 합니다. 요거. 들어오면은 막 온 사방에서 막 화살로 다 쏴댑니다. 고구려 성이 매우,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하가, 일단 여기 요하의 동쪽을 요동, 여기는 무슨 반도? 요동반도. 여기가 요하가 일단 중국과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요동성이 일단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1차 방어선입니다. 요동성. 그리고 여기 험준한 성이 있는 2차 방어선. 여기가 압록강이 또 지켜주고 있죠. 압록강이 넘으면 여기 또 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천강, 여기가 살수, 청천강 여기가 살수입니다. 여기가 청천강 살수가 지켜주는 3차 방어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대동강이 흐르는, 또 이제 아주 평양성이, 예, 딱 지켜주고 있습니다. 몇 차 방어선? 4차 방어선. 요동, 예, 여기 봉황산 산성, 그리고 압록강 뒤에 있는 성, 청천강 뒤에 있는 성.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방어선이 확실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개마무사, 갑옷개, 말맞자, 그리고 높고 험한 곳에 있는 성, 그리고 4개의 방어선. 이 정도면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수나라는 요하를 건너 요동성을 공격합니다. 요하에 다다른 수나라 군대. 여기에 무슨 차? 포차, 여기에 운제, 여기 사다리, 여기가 사다리, 여기가 소차, 정찰병이죠. 여기에 이제 수나라 할 때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를 다리라고, 요하를 건너서 옵니다. 요거를 부교라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서 요동성이 이제 옵니다. 위기에 빠진 이 113만이 옵니다. 113만. 새까맣게 몰려옵니다. 어느 성 앞에서? 요동성 앞에서. 그런데 이 요동성이 악착같이 몇 달을 버틴다? 석 달을 버팁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무슨 작전인가 하면은 요거 시험에 퀴즈에 내겠습니다. 청야작전. 청야작전이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먹을 거를 다 불태웁니다. 여기 먹을 거, 우물 같은 거 다 불태웁니다. 왜? 먹을 게 없어야 되니까. 적에게 먹을 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을 거를 다 불태웁니다. 청은 깨끗할 청, 야는 덜 야자, 덜에 있는 모든 먹을 거를 다 지어버립니다. 다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야 수나라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요동성이 석 달을 버티면은, 요동성이 석 달을 버티면은, 그러면은 수나라는 불리해지죠.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물도 없으니까. 이제 수나라 큰일 났습니다. 먹을 거를 다 지어버린다. 무슨 작전? 청야작전. 요거 퀴즈에 내겠습니다. 한편 수가 보낸 해군은 우회됐을까요? 단독으로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이 바보들이. 그럼 왜였을까요? 평양성 깊숙이 고구려가 들어와 박 하면서 숨어있다가 박살내버립니다. 4만 명이 들어왔는데 10만 명 중에 4만 명이 평양성에 들어왔다가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예, 거의 다 죽습니다. 고구려 대단하죠. 안 되니까 수나라는 지금 요동성도 공격 못했죠. 평양성에 간 해군은 바보같이 다 죽었죠. 그래서 수나라는 안 되겠다. 수양제는 30만 별동대만 특별한 움직일 30만 특수부대를 보내서 평양성으로 바로 가라. 요동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요동성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요동성을 놔두고 30만이 바로 평양 수도로 가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등장하네요. 을지문덕. 영양왕의 명령으로 거짓 항복해가지고 수나라 한 가봅니다. 수나라 꼬라지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가봅니다. 수나라한테 가보니까 수나라가 개파이거든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가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사가 굶주린 것을 알고 그들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 싸우면서 도주하였습니다.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가고 싸우는 척, 요게 고구려 군사 군대 깃발입니다. 3조고 신성한 새입니다. 요 계마무사들이죠. 싸우는 척 여기 계마무사. 싸우는 척 하면서 도망가고 싸우는 척 도망가고. 그러면은 수나라 30만 별동대가 왜 됩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 계속 들어오다가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을지문덕 수나라를 비웃습니다. 예, 전쟁에 너가 계속 이겼잖아. 그만해라. 니 똑똑하다. 니 잘났다. 니 잘났는데 이제 집에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곱게는 못 가지. 수나라 곱게는 못 가지. 누구의 시? 을지문덕의 시. 이거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을지문덕 군대는 이렇게 여기가 청천강, 살수 이렇게 질서 있게 처음에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우리 을지문덕 군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뒤에서 쳐버립니다. 뒤에서 치고 나서 또 왜 하느냐? 옆에서 또 쳐버립니다. 그럼 왜 됩니까? 이렇게 되죠. 수나라 군대가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 이때 계마무사들이 등장합니다. 계마무사들이 등장해가 야들을 왜 하겠습니까? 계마무사가 야들을 왜 하겠습니까? 아작을 내죠. 예, 고구려. 이렇게 해서 이제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인류 최대의 전쟁, 여수전쟁,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예,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이후에 고구려를 2번 더 침공했으나 실패합니다. 수나라는 이후 반란으로 멸망합니다. 잘 됐습니다. 남의 나라 침략해가 멸망 잘 됐습니다. 그런데 수나라의 복수를 꿈꾸는 수나라 다음에 중국의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고구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당나라는 이제 태종이 고구려 침략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수나라 복수하겠다 하니까 전쟁이 지친 고구려 영유왕은 기억나십니까? 수나라 해군 4만 명을 몰살시킨 고구려의 전쟁 영웅입니다. 이 영유왕이 고구려도 너무 지쳤으니까 당나라 태종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 너가 잘났다. 우리 좀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는 싸울 의지가 없어. 하면서 당나라에 복력도를 보낸. 복력도가 뭐냐? 고구려 지도. 우리 이제 고구려는 이렇게 지도까지 보냈다. 전쟁하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버린 행위일까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곳곳을 다 이렇게 쳐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서 고구려의 아주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고구려의 지도를 보여줬으니까 이거는 국가의 자존심을 버린 행위일까요? 아니면은 전쟁으로부터 백성과 국가를 살린 일일까요?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연개소문, 더러운 놈입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놈 때문에 나중에 고구려가 멸망하는데,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영유왕을 죽입니다. 왜? 영유왕은 당나라와 전쟁 안 하겠다 하니까. 그리고 영유왕의 말을 듣는 100명의 귀족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쿠데타라고 합니다. 왜 연개소문은 영유왕과 귀족들을 죽였느냐? 바로 연개소문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당나라와의 전쟁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 쿠데타로 고구려의 국력은 강해졌을까요? 100명의 귀족이 죽었으면 귀족을 지키는 무사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리고 영유왕을 지키는 군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여러분은 연개소문의 이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 태종 이세민은, 더러운 놈은 연개소문의 쿠데타, 야 너거는 신하가 왕 죽였다면서 하면서 너 고구려 더러운 놈 내가 가서 질서를 잡아주겠다 하면서 당나라 이세민이가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이때 신라와 백제는 뭘 했을까요? 이번에도 당나라 태종 이세민에게 편지를 보내 고구려 침략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라와 백제, 이거 여러분은 이 신라와 백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같은 민족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면은 신라와 백제는 가만히 놔둘까요? 당나라가 신라와 백제는 안 쳐들어가겠습니까? 정말 신라와 백제는 같은 민족인데 정말 아이고. 예. 드디어 당나라 태종이 645년 이 요하를, 여기가 요하를 건너서 막 쳐들어옵니다. 요동성 기억납니까?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악착같이 버텼던 이 요동성이 이번에는 무너집니다. 요동성이 무너집니다. 정말 안타깝죠? 예. 그리고 여기 백암성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때 요동성에서 1만 명이 전사하고 고구려 주민 4만 명이 포로가 됐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죠? 그런데 이제 이때 연개소문이 15만 명을 보내는데 여기 주월산 전투인데 죄송합니다. 주필산 전투인데 이때 15만 명이 패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 방어선에서 안시성만 남았습니다. 안시성. 영화 제목이죠. 안시성. 그래서 연개소문은 당나라 뒤에 있는 설현타에게, 설현타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투르크 민족입니다. 투르크는 돌궐족의 한 민족입니다. 투르크가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세운 나라 이름이 터키입니다. 터키. 이 투르크, 설현타는 투르크족입니다. 돌궐의 한 민족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야, 너가 뒤에서 당나라 좀 쳐줘! 라고 합니다. 설현타 민족이 당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당나라는 어디야 됩니까? 빨리 고구려를 치고 또 어디로 쳐야 됩니까? 설현타를 쳐야 되죠. 그러니까 당나라 태종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안시성 상상도인데 안시성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오목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밖에 있는 거 먹을 거는 요 밖에 있는 먹을 거는 왜 합니까? 다 불태웁니다. 먹을 거를 다 불태우는 작전을 무슨 작전? 고구려의 고유의 무슨 작전? 청야작전. 이 안시성이 쳐들어옵니다. 안시성이 악착같이 버팁니다. 버티니까 이 당나라의 더러운 놈들이 토산을 세웁니다. 토는 흑토자입니다. 흙으로 산을 세웠습니다. 왜? 여기를 보려고. 그런데 토산도 고구려군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안시성 장군, 양만춘 장군은 악착같이 버티고 설현타는 쳐들어오고 날씨는 추워지고 곡식은 떨어지고 후퇴합니다.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대단한 고구려입니다. 이게 수나라 얼지문덕 장군의 이제 살수대첩의 전쟁 기념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고구려
계마무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수나라 침입을 물리친 역사적 의, 외세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호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살려고 보호했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호를 했습니다. 좀 이상한, 그러나 고구려의 국력은 점차 약화가 됩니다. 이제 고구려는 밑에서 올라오는 신라와 우약가요? 신라와 손잡을까요? 아니면 신라와 계속 전쟁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당을 물리치면서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양왕, 얼지문덕, 영계소문, 영유왕, 계마무사, 아니면 고려에 이름 없는 군인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